자, 여러분 우리 그 특강 교재 꺼내볼게요. 남은 시간은 아까 처음 말한 대로 오늘은 이제 특강 교재 원을 좀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원 조금 남았는데 쉴 때 끝내고 그냥 문제 풀면 나을 것 같아요. 제일 일찍 끌지 말고. 아시겠죠? 자, 원 날선 유형 들어오시면 돼요. 남은 시간은 맨 앞에가 날선 유형인데 여기에서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아마 페이지는 143쪽인가 그럴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 말로 복습하자면 먼저 이제 지난번 특강 때 특강 1차식 그때 이제 원의 방정식을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이 중심과 반지를 꺼낼 줄도 알고 넣을 줄도 알고 식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이제 오셔가지고 아까 전에 위치관계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를 두 가지로 설명드렸고 첫 번째가 판별식, 두 번째가 dr 맞나? 둘 다 할 수 있길 바래요. 근데 이 dr을 많이 쓴다는 거야. 이유는 아까 보신 것처럼 유형 문제 풀 때 보통 dr을 많이 씁니다. 여러모로 아까 했던 게 현의 길이 구하는 거 그리고 최대값, 최소값 다들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내용에 자 143쪽인데 이제 몇 장 남았어요? 딱 한 장 남았어요. 이 책 기준 여기랑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원이 끝납니다. 그래서 한 장을 빠르게 몇 분 안 남았거든요. 빠르게 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자, 위에 보시면 일단 자,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까 옆에다가 간단하게 표기하자면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내용은요 아까 배웠던 세 가지 위치관계 중에서 자, 우리가 이런 거를 접한다라고 부르죠. 이런 상황을 접한다라고 부릅니다. 같은 말로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자 우리가 여러분들 요때 요 선을 뭐라고 한다고요? 요게 이제 우리가 구하게 될 접선이라 불러요. 용어 설명. 혹시 여러분 중에 요 점 있잖아. 요 점을요 보통 동진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접점 맞나? 접점이라고 부를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용어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밑에 제가 문제 풀 때 이제 좀 쓸 표현들을 좀 미리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요거를 구할 건데 접선을 구할 건데 또 유형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세 가지 제가 보통 이제 좀 표현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볼 게 이 접점을 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접점을 알려주는 문제가 있는데 보통 문제에서는 접점이라고 안 나와 있고 거의 같은 말인데 위의 점. 그래서 이제 밑에서 위의 점이라는 게 보시는 것처럼 위의 점 맞잖아요. 이 원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위의 점 문제가 이 접점을 주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 다음 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미리 말하자면 이제 다음 장은요 또 점을 주는데 이 바깥에서 이제 긋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상황을 주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바깥점이라 부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긋는 이런 어떤 점을 말하는 거고 이제 위의 점은 뭐 접점을 말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풀러갈 건데 어쨌든 이번 페이지는 이 접선의 이 접선의 식을 구하는 게 마지막 내용이에요. 얼마나 중요하면 그냥 한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어요. 교과서에도 그냥 한 단락이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셋 중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관계예요. 접한다는 게. 아시겠죠? 할 말도 많고요. 자, 이제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뭘 하러 가자?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때 마음가짐은 이제 각각의 유형을 이해하시면 되고 어쩌면 자 하나만 더 필기할게요. 이제 이 방정식을 구할 때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를 소개해 드릴 거야. 첫 번째는 어쩌면 공식도 있어요. 사실 원래 먼저 과정이겠죠. 어떤 따라가는 과정도 있습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또 소개해 드릴 거고 이제 어떤 유형은 그냥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면 바로 갈 수 있는 공식도 소개를 드릴 거니까 그럼 어쨌든 이게 먼저긴 해요. 이것만 암기하시면 또 안 좋을 일이 있을 거니까
거니까 과정도 이해하시고 공식도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세 가지 유형.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한번 이제 밑에 내려가서 어떤 상황인지 한번 그림을 이해해 보시고요. 저희가 수업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유형 13번. 자, 요게 이제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유형 13번은요. 일단 문제 한번 읽어보시면 자, 요런 상황을 주고 우리한테 뭘 구해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자, 앞으로 제가 이제 이 유형을요. 방금 필기했었죠. 소위 위의 점. 앞으로 제가 셋 중에서 뭐니 물어보면 위의 점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유형입니다. 자, 왜 위의 점이냐면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 원한계 있죠. 자, 여기 원한계가 있고 자, 여기 보시면 점 하나 보이세요? 이 점이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유형입니다. 요 점이 여기 위에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이게 위에 있는 거 쓰면 어떻게 확인 가능한 줄 아세요? 우리 위에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잖아요. 뭐 해보면 돼요? 대입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대입하시면 돼요? 안 돼요? 되거든요. 위에 점입니다. 자, 지금 상황을 한번 그림으로 이해해 볼게요.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먼저 이제 과정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과정 한번 따라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식도 암기하시고요. 자, 지금 상황이 뭐냐면 대충 그릴게요. 이 경우는 지금 상황이 뭐냐면 여기 위에 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뭐 어디가 있겠죠? 요 점이 뭐 2,3이죠. 이렇게 위의 점, 그러니까 요게 이제 위의 점이다 접점 같은 거야. 그리고 저희는 뭘 구하고 싶다? 이 위의 점을 지나는 접선이 있겠죠, 당연히. 이 식을 구해오라는 거예요. 이해돼? 어쩌면 1차 함수 같은 이런 시간계를 구해볼 겁니다. 그럼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점함계를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럼 혹시 여러분들 1학기 시험 범위인데 우리가 보통 1차 함수 구할 때 점함계랑 소미야 뭐를 알면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이제 목적지를 하자니까요. 목적을 분명히 할게요. 자, 이 식을 만들어야 돼. 점함계를 나와 있잖아. 혹시 보통 1차 함수는요. 점함계랑 기울기 알면 되는 거 아세요? 즉 저희의 목적은요. 점함계 알고 있으니까 나 이 기울기 좀 어떻게 알 수 없냐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번 유형은요. 이 기울기만 알아보면 정답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기울기를 어떻게 알아보는지를 한번 소개드려 볼게요. 자, 이 기울기는요. 여러분 자, 원에 보시면 중심 있죠. 중심. 자, 이 중심은 지난 시간 내용이고 0,0 맞나요? 중심이 있고 자, 이제 이 내용이 중3 내용인데 혹시 기억나세요? 중3 때 우리가 원에서 접선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잠깐. 그리고 그때 뭘 배웠냐면 원의 중심에서 접점에다가 선을 그으면요. 혹시 여기가 혜이나 뭐가 되는 줄 아세요? 90도다라는 걸 중3 때 배워요. 그럼 혹시 지난번 시험범인데 90도 수직이다 하면 떠오르는 거 하나 없어요? 기울기 관련해서? 다들 혹시 수직일 조금 기억나세요? 수직이다. 기울기를 곱한 게 아연아 뭐가 나온 거지? 그걸로 기울기 알아볼 거예요. 요게 따라가는 과정입니다. 다시 어떻게 하자고요? 여러분 점 2개 나왔잖아. 혹시 우리 이제 요 기울기는 구할 수 있는 거 아세요? 우리 점 2개 알면 기울기 구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x끼리 뺀 것분에 y끼리 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자 우리가 구할 접선이랑 얘랑 수직이라고요. 그럼 동진아, 이 빨간 색깔은 기울기가 얼마나 되니까? 암산돼요. 얘랑 얘를 곱한 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됩니다. 네모가 얼마일까요? 여러분 이거랑은 동의하세요? 그래서 기울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거 2개 가지고 식을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요게 따라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또 마찬가지야. 오늘 제가 설명할 때 다 그림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림만 잘 그려도 그냥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자 이거 2개 가지고 이제 식을 만드시면 됩니다. 자 접선의 방정식 앞으로 귀찮아서 접방이라 부를게요.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지난번 시험법인데 뭐 공식 같은 거 기억나세요? y는 기울기를 딱 쓰시고요. 요 자리에 이런 식으로 딱 넣으면 1차 함수 나오는 다들 아시죠? 요거 이용해서 식을 만들겠습니다.
이 전개해 보시면 이제 최종 정답이 3분의 다 더하기 3이니까 3분의 13 맞나요? 정답이 이렇게 안 예뻐요. 사실 안 예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답안지 보시면 답안지는 이걸로 안 풀고 공식을 이용해요. 공식이 좀 예뻐요. 이것보다는. 그래서 여기 좀 안 예쁜 이유는 답안지는 공식을 이용해서 풀었기 때문입니다. 자, 밑에 있는 307번 있잖아. 그러니까 저희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고 연습하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앞에 있는 두 가지 용어 좀 쉬워. 뭐가 어렵냐면 다음 장이 조금 연습이 필요해요. 여기는 좀 쉬운데 다음 장 아시겠죠? 자, 밑에 있는 307번 한번 풀어볼게요. 이렇게. 요게 이제 따라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문제는 이제 원 위의 점을 주면서 그 점에서 그 점을 지나는 접선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림 그려보시면 이런 상황이거든. 그래서 어떻게 구해요? 이제 중3 때 배웠던 몇 가지 어떤 상식을 이용해서 자, 원의 중심에서 접점에다가 선을 그으며 이게 90도다를 그때 배워요. 지금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하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점 두 개를 주면 기울기를 구할 수 있고 지난번에 수직을 조건 배웠기 때문에 요 기울기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오셔가지고 식을 만드는 문제예요. 원래는 307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40초만 드릴게요. 그리고 바로 소개드릴 공식은요. 이거를 수학자들이 그냥 이제 A, B, C 문자로 했더니 좀 예쁘게 나오더라 라고 한 내용이니까 그 공식이 왜 그런지는 따로 증명 안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307번 문제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마찬가지로 어떤 위의 점 앞으로 제가 이걸 위의 점이라고 부를 거예요. 위의 점을 주면서 요 점을 지나는 요 식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이해하자면 저희 전략은 뭐라고요? 원에는 중심이 있잖아요. 또 여기는 재밌게도 보통 많은 문제가 요 기본형 되게 예쁜 걸 많이 줍니다. 보통은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으며 여기가 90도다. 자, 요거는 이제 중3 내용이고요. 우리가 점 두 개를 주면 이론상 기울기를 구할 수 있거든요. 기울기를. 요 기울기가 나오면 자, 소미야, 얘 기울기가 얼마일까요? 2가 되겠죠. 요 기울기와 요 점을 가지고 식을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접선의 방정식 만들겠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요거 하나 외웠는데 요거 써먹을게요. 자, 요렇게 만들면 곧바로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요 점을 넣으실 때 약간 꼭지점 넣는 거랑 비슷하게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전개해 보시면 정답이 예쁘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요게 이제 위의 점 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요, 자, 위로 올라가봐. 바로 이어서. 자, 위에 올라가시면 여기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요거 하나 보이세요? 요거.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암기할 요게 이제 공식입니다. 공식. 자, 지금은 잘려서 안 보이는데 위에 보시면 기본 세팅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세팅인데? 위에 써 있습니다. 저는 필기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기본형일 때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이 공식의 약간 한계점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중심이 0,0일 때만 좀 사용 가능한 공식이야. 그래서 이게 움직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중심이 0,0이 아니면 엄밀히 말하면 이 공식을 못 쓸 건 아닌데 이 공식을 또 변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라도 여러분들은 과정을 하셔야 돼요. 이해돼? 다시 어쨌든 이 공식은요 기본 조건이 뭐다? 기본형 즉 중심이 뭐일 때? 중심이 0,0일 때 사실 지금 배울 공식들은 다 0,0일 때 기준입니다. 0,0일 때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한정. 자, 이번 내용은 이제 x1, y1 이렇게 써 있네요. 이렇게 써 있을 때 이제 공식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혹시 그럼 되게 예쁜 거 아세요, 지금? 이 공식이. 이 공식이 되게 예쁜 게 뭐냐면 자, 어떻게 써요? 여기 x제곱 있잖아요. 소개해 드릴게요. x제곱, y제곱을 보신 것처럼 제곱을 뗍니다. 제곱을 떼면서 여기 있는 x, y를 여기다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곧바로 접선의 방정식이 나와요. 되게 좀 쉽게 나와요. 사실 이 공식을 다 알아야 돼요. 너무 빨라요. 자, 한번 연습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아까 306번 문제 보이세요? 아까 이 문제가 왜 정답이 안 예뻤냐면, 그리고 답안지는 왜 그렇게 안 나오냐면, 답안지는 정답을 공식으로 쓰고 있어요. 자, 이 문제에다가 한번 공식을 한번 이용하는 거 시범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2, 3이잖아. 요 2, 3을요, x, y에다가 곱하시면 돼요. 즉, 이게 정답입니다. 대빵 빠르죠? 위의 점은 이렇게 빠릅니다. 위의 점은 무조건 알아야 돼요. 이렇게 빠릅니다. 다시. 자, 얘 정리하시면 아까 똑같이 나와, 정답이. 그러니까 아까 정답이 안 예뻤던 거는 이렇게 원래 만들려고 만든 문제라서 정답이 안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가끔 이제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도대로 가면 예쁜데 의도로 안 가면 안 예쁜 거예요. 자, 밑에 있는 307번도 한번 이 공식에서 보세요. 이 공식 한번 써보겠습니다. 뭐 쓰면 시간 안 걸리잖아. 바로 가볼게요. 자, 동진아 혹시 이거 공식 이용하면 뭐 나와요? 대빵 빠르죠. 그 식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위의 점은 자, 이렇게. 여러분들 빠르다고 이거 하시면 안 돼요. 말했지만 0,0이 아니면 이거 못 쓴단 말이야. 사람들이 이제 과정도 하셔야 돼요. 이것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어서 좀 더 템포 올릴게요. 바로 왼쪽에 있는 두 번째요. 자, 두 번째 용은요. 방금 했던 거랑 반대로 기울기를 줍니다. 다시. 자, 이번에도 한번 그림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이번에도요,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건데, 앞으로 제가 부를 때 기울기라고 부를 거야. 첫 번째가 위의 점, 두 번째가 기울기입니다. 즉, 이번 문제는요, 우리가 뭘 알고 있다? 여기 기울기예요. 여기 써있죠. 자, 우리가 어떤 기울기, 자, 여기 이제 기울기를 알고 있어요. 기울기가 1인데, 이 식을 구하는 거야. 이 식을. 자, 이럴 때는 어떻게 이제 식을 세우냐면 과정입니다. 자, 우리가 일단 봐봐. 기울기가 나오면 그래도 어떤 점을 주는 것보다 그거 아세요? 기울기를 주는 게 훨씬 괜찮아요. 왜? 기울기를 주면요. 혹시 이거 가지고 이런 식으로 식뼈대를 만들 수 있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기울기를 주면요. 여기가 기울기인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기울기를 주면 훨씬 낫다는 게 식을 만들기 편해요. 자, B만 구하면 돼. 그리고 이 B는요, 이제 뭘로 구하는 줄 아세요? 아까 쉬는 시간이 아니라 1교시 내용. 접한다. 접한다는요, D랑 R이 같은 거 맞나요? 이거 두 개로 식을 만들 거예요. 저는. 다시. 이제 접한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D랑 R이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식을 만드시면 여기 있는 B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식 세워보시겠어요? D 구하시면 되고 이제 R 구해가지고 같다라고 식을 세워서 B를 구하자. 뭐 그런 문제입니다. 자, 기울기를 주면요. 다시 기울기를 가지고 식을 만듭니다. 뼈대를 세운 다음에 여기서 D랑 R이랑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오른쪽에 있는 문제도 이 D는 R이라고 풀 수 있거든요. 뭐 잘하면. 근데 이제 오른쪽 거는 그냥 기울기를 구하는 게 더 괜찮아요. 빨라요. 근데 이 문제는 이제 기울기를 줬으니까 오케이. 식 만든 다음에 D는 R이다로 식 만들어 보세요. 친구님. 시간이 없어. 사실 이제 좀 연습 필요한 게 마지막 내용인데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거까지 할까 일단 어떻게 할 겁니다. 자, 가볼게요. 자, D. 자, D 구해보겠습니다. D라는 게 뭐라고요? 원의 중심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게 D예요. 자, 요 거리 구할 때는 요 식을 안 쓰고 이 식을 씁니다. 아시겠죠? D 구하겠습니다. 루트 2분의 절대값 여기다가 0,0 대입하는 거 맞나요? 대입하시면 요게 뭐다? D야, D.
즉 저희는 자, D 얘랑 자, R이 얼마다? R이 2 맞나요? 이거랑 같다라고 식을 세우며 여기서 B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양쪽에다가 루트 2를 곱하시면요 절대값 B가 얼마다? 2루트 2가 됩니다. 그리고 자 절대값 풀 때 쌤 제곱하면 되나요? 제곱도 가능하죠 물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정도 절대값은요 그냥 오른쪽에다가 뿔만을 붙이면 됩니다. 굳이 제곱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절대값 씌운 게 얘란 말은 둘 중 한 개거든요. 지금 정답이 두 개인가요? 정답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요 최종 정답은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에 하나, 마이너스 하나예요. 혹시 여러분들 그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러니까 기울기를 주는 문제는 보통 두 개가 나올 거예요. 이유가 뭐 때문이다? 여러분 제가 지금 그림 하나 그렸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기울기가 1인 것 중에 여기 말고 하나 더 있는 거 아세요? 어디? 보통 이런 식으로 잘 봐. 왜 두 개냐면 기울기가 같은 게 두 군데가 잡혀요. 보통. 그러니까 병행한 것 중에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위아래로. 그래서 보통 원파트는 이제 기울기 버전은 한 두 개가 나올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더 해볼게요. 예를 들어 303번 문제. 요 과정 한번 따라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기울기를 주는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기울기를 이런 식으로 기울기 가지고 식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는 오늘 배운 위치관계 D는 아니다. 로 식을 만드시면 이제 보통 정답이 두 개 나온다는 거죠. 얼마요? 얘도 이제 공식이 있어요. 이제 바로 이어서 설명드릴 건데 공식을 암기하시면 또 곧바로 정답을 줘. 근데 공식이 별로 안 예뻐요. 안 예쁘긴 한데 결국 안 예쁘더라도 시험 기간 때 외우세요. 시험 봐서 알잖아요. 이걸 안 해놓으면 좀 손해를 봐야 돼. 이거 손해보기 싫어져요. 303번입니다. 자, 가볼게요. 자, 이번에도 한번 과정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y는 기울기가 나왔을 때는요, 기울기를 식의 뼈대를 만들게요. 여기서 반대편 2항까지 할까요? 어차피 D 구해야 되니까. 이렇게 2항 하신 다음에, 그 다음 뭐 구하자? D는 I다. 로 식 만들겠습니다. 다시 D 구해보시면요, 루트 5분의 절대값 B가 나오겠죠? R 구하시면 1 나오니까, 그러므로 절대값 B가 루트 5니까요. 그러므로 B는 얼마다? 뿔마 루트 5가 나옵니다. 정답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나오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두 개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할 수 있겠어요? 자, 위에 올라가시면 자, 바로 갈게요. 자, 위에 올라가시면 여기에 시간 보이세요? 여기는 이제 역시나 기본형 중심이 0,0일 때 쓰는 공식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썩 예쁘진 않아요. 뭐 한번 대입만 해볼 거예요. 내려가서 자 외우겠습니다. mx 여기는 기울기니까 당연히 mx거든요. 뒤에를 외우셔야 돼요. 뿔마 자, 뿔마 두 개 나오죠. 그리고 r 루트 r이 반지름이야. 반지름 곱하기 루트 기울기 제곱 플러스 1 하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자 내려가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302번 문제 보이세요? 요거 한번 위에 있는 공식을 한번 살짝 보시면서 그냥 대입해 보시면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은 좀 안 예쁘긴 한데 나중에를 암기하세요. 시험 기간에. 그러니까 특정 문제에 따라서 이 공식을 알면 좋을 때도 있어요. 좀 빨리 풀 수 있는. 자, 바로 갈게요. 자, 공식이 뭐라고요? 먼저 암기해볼까? y는 mx 뿔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솔직히 고백하면 저는 가끔 까먹어요. 지금 이만 다시 보고 다 기억하는 거야. 좀 기억이 잘 안 남습니다. 아시겠죠?
대입할게요. 자, x의 뿔마 반지름 2죠. 2루트 제곱 플러스 1이니까 계산해 보시면 혹시 아까 이거 나오셨나요?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 마지막 내용 다음 장으로 볼게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이 소개가 되는데 이게 이제 보통 좀 가장 하드한, 많이 조금 어려워하시는데 그러니까 연습하면 되는 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세 번째 유형은요. 자, 위에 읽어보시면 이제 한 점에서 그었다. 보통 제가 이제 이 유형을요 바깥점 유형 혹은 경우에 따라서 뭐 그었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문제 또 역시나 어떤 상황이며 얘도 공식이 나요. 얘는 공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얘는 좀 딱 나오는 공식은 없고 좀 따라가는 과정만 존재하니까 한번 과정을 잘 필기해 보시고 몇 번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바깥점에서 그었다. 앞으로 바깥점 유형이라 부를 친구인데 자, 먼저 그림으로 이해할게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이 문제 풀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우리 앞장에서 점 한 개 배워봤잖아. 얘를 마치 위의 점처럼 부르는 거예요. 그 점이 나왔으니까 위의 점인가? 근데 혹시 이거 동진아 얘 여기 위의 점인가요? 어떻게 알 수 있지? 대입하면 안 돼요. 얘는 지금 바깥의 점이야. 다시 어떻게? 왜 바깥점이냐면 지금 상황이 약간 여기서 바깥에 어딘가에 점 하나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여기서 접선을 그었다라는 게 이렇게 그었다는 거예요. 이해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를 그는 거야. 근데 미리 말하면 미리 말하면 얘도 있잖아요. 혹시 긋는 게 아연아 이쪽 방향만 있을까? 하나 더 읽어 보이세요? 어디로도 이렇게 그으시잖아요. 그래서 보통 얘도 두 개가 나와요. 보통 이제 기울기랑 바깥점 유형이 각각 두 개씩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긋는 방향이 한 군데가 아닌 거죠. 자, 어쨌든 이제 한번 따라가는 과정 빠르게 소개드리고 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예는요, 근데 이제 위에 보시면 원래 방법이 하나가 아니라 한 두 개 정도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앞장에서 위의 점, 기울기 배우잖아. 위의 점, 기울기를 각각 이용한 방법이 있어요. 둘 다 가능한데 제가 조금 시간이 애매한 관계로 오늘은 이제 제가 좀 좋아하는 기울기로 가는 방법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기울기로 어떻게 가냐면 필기해 보세요. 자, 일단 우리가 어쨌든 또 점한계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를 아까랑 유사하게 기울기만 알아오면 정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기울기를 m이라고 볼게요. 근데 앞장과 다르게 기울기를 바로 구할 수가 없어요. 앞장의 위의 점 이용은 기억나세요? 수직을 조건으로 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그건 안 되고요. 어떻게 가냐면 자, 흐름을 그냥 통째로 암기할게요. 일단 어쨌든 기울기를 m이라고 두면 식의 뼈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암기하신 이 공식을 좀 이용하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요게 지금 제가 접선의 방정식 뼈대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끝낼 거냐면 아까 했는데 이걸로 끝이 낼 거예요. 여기까지 오신 다음에 아까처럼 D랑 R을 구해서 같다라고 식을 세우면 거기서 M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예요. 몇 번 해보시면 그냥 이렇게 하면 M 값 나옵니다. 자, 한번 전개해서 반대편 이항하겠습니다. 그럼 자,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자, D 구할 준비할게요. 요거죠. 그리고 제가 한번 D 구해볼게요. 자,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여기다가 0,0 대입하시면요 2M 되는 거 맞나요?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에는 R 루트 2 맞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좀 안 예쁜 시간계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볼 건데 양쪽에다가 분모를 곱할게요. 보기 싫으니까 양쪽에다가 분모를 곱하시면요 자, 이렇게 해서 루트 2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 되는 거 맞나요?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 지금 절대값도 불편하고 루트 불편하잖아. 혹시 두 개를 한꺼번에 없애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제곱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간단히 할 때 제곱을 하시면 돼요. 왜? 자, 절대값도요. 지난 시간에 소개드렸죠. 절대값은
제곱하면 절대값 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루트도요. 제곱하면 루트를 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제곱을 하시면 두 개가 싹 날아가면서 m 값을 아마 2개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두 개 구한 걸 여기 대입하시면 정답이 2개다 라는 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필기해 보시겠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좀 이제 복잡하죠, 아까보다는. 얘는 다시 공식이 없습니다. 얘는 한 큐에 딱 준 게 없어요. 이제 이런 과정들만 있는 건데, 물론 중간중간에 뭐 이런 거 공식이겠죠. 뭐 D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풀어보시면, 자, 얘 M값 뭐 나오죠? 자, 반대편 이항하시면 2M 제곱은 2라니까 M이 뿔만이 났나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M 자리에 1 넣으시면 정답은 이거겠죠. 요거 하나. M 자리에 마이너스 1 넣으시면 요거 하나. 그러니까 요렇게 두 개가 정답이다.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자, 밑에 있는 문제 311번 한번 더 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11번. 자,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1분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좀 집에 가서 한번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오늘도 뭔가 조금 시간이 아쉽네. 아까 생각보다 또 그 산술기가 길어져. 위의 점, 기울기, 바깥점 세 가지 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접선 문제가 딱 나오면 셋 중 하나야. 확인하시고 위의 점과 기울기는 좀 쉬워. 이제 따라가는 과정도 어렵지 않고 그리고 실제로 공식도 문제하니까 위의 점과 기울기는 공식도 한번 암기해 보시고요. 바깥점 유형은 제가 다음 시간에 오시면 이제 요거 말고 한 가지가 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면 괜찮아요. 굳이 이렇게 안 써도 괜찮긴 한데 그것도 한번 소개 드려볼게요. 그래서 바깥점 이런 식으로 기울기를 m이라고 두고 식의 뼈대를 만든 다음에 마찬가지로 d는 아니다. 그리고 식을 만드시면 되는데 이제 이 유형의 풀이 중간에 이런 식으로 절대값이랑 루트가 같이 나올 타이밍에 제곱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곱하시면 이제 m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시간이 없으니까 저도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다시 주의하세요. 점 나왔다고 들뜨지 말고 위의 점인지 바깥점인지. 보통 위의 점은 대놓고 위의 점이다 라고 나오고요. 바깥점은 뭐 그 없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기울기를 자, 뭐라고 하죠? 기울기를 m이라고 볼게요. 그리고 식의 뼈대를 만듭니다. 자, 그럼 이 공식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저희가 D를 구해야 되니까 반대편 이항에서 정리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거 맞나요? 그리고 마무리는 뭘로 짓죠? D는 아니다. 로 식을 만들겠습니다. D 구해볼게요.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여기다가 0,0 대입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요게 D고요. R 구해보시면 1 되는 거 맞나요? 이렇게 해서 식을 완성하시면 되고 양쪽에다가 분모를 곱하신 다음에 그 다음 뭐 하자고요? 소미야? 양쪽을 제곱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곱하시면 여기서 이제 절대값도 뗄 수가 있고 루트도 사라지면서 이제 깔끔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한번 나머지는 집에 가서 해보시면 정답 불러드려요. 한 개가 이렇게 나올 거고요. y는 1. 한 개가 뭐 4x 빼기 3y 빼기 5는 0인데 요거 이제 이항하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제 이렇게 나왔는지 한번 확인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고 그럼 아무튼 방학 잘 보내시고요. 아까 드린 그 프린트 안에 있는 거 이번 숙제 프린트니까 밀리실 때 먼저 하세요. 먼저 하시고 다음 주 목요일 날 오마이갓 일주일 뒤에 보겠습니다. 안녕.